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첫 거래일이니까 이분을 보시고 10월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이경민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거래일 시장 좀 많이 빠지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채권금리가 4.8% 네. 수준까지 레벨업되는 그림이고 달러 인덱스도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쵸. 원달러율도 1,360원을 넘나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은 뭐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네. 들고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까 최악의 상황으로 갈까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 12일 날 있는 CPI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채권금리가 급등을 한 데에는 뭐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컸거든요.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가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심리와 수급 변수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이만큼 올라왔다면은 고용지표가 좀 둔화되는 그림, 그리고 CPI가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좀 제어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요. 네. 8월 시장 뭐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 네. 9월에도 부진했다. 네. 이번에 이제 10월 접어드니까 네. 10월이 또 저조하다더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희망을 갖는 건 10월이 저점인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올해도 좀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와 CPI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라는 게 지금 17입니다. 17. 작년 11월 수준이거든요. 올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낮은 겁니다. 낮은 거예요?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을 때 시장이 한번 폭락을 했죠. 네. 그때보다 낮아요. 오. 그 정도로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말은 거꾸로 역발상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라든지 변동성 지표들이 거의 정점권에 도달해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좀 워낙 채권금리가 수급과 심리 변수에 급등을 하고 있어서 불안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뭐 더 떨어지는 그림, 레벨 다운되는 그림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초를 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 9월의 막바지에 네. 지금부터 코스피를 사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네.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네. 근데 5가지 이유 하나씩 좀 보자면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뭐 10년물 채권금리 달러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네. 팩터들. 그러니까 처음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들, 네. 유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 요 세 가지 변수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FMC 이후에는 뭐 어떤 팩터들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흐름,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말을 빌리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세처럼 흐름이 나타나고 페닉스예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언제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던 변수들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이번 주말 고용지표, 다음 주 CPI는 헤드라인 CPI도 좀 둔화될 거라고 예상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또 하나의 변수죠. 밸류에이션 부담 크게 완화되면서 지금 코스피가 2,400선 초반이라고 한다면 PER적인 측면에서 올해 최저치입니다. 코스피가 2,200이 있을 때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졌어요.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된 수출입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뭐 전년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 4.4라서 역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반도체도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수출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중국 경기도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발표됐던 제조업 PMI는 모두 다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했고 네. 서비스업 PMI도 6개월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펀더멘탈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 채권금리와 달러 강세 때문에 워낙 눌려있다는 분들이 조금 채권금리와 달러 흐름만 좀 진정되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 쪽에서의 펀더멘탈 변화들이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높아진 채권금리와 달러인데 네.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는 네. 말씀하셨던 CPI 내용들이 네. 나오면 매파적인 기조가 조금 완화되면서 네. 채권금리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단기적으로 네. 좀 가져보는데 달러는 이거 너무 이거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안정될 거라고 보시던데.
어떤데요? 일단은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워낙 미국만 좋은 경기 흐름이겠죠. 그런 흐름 안에서 다른 나라들이 더 못한다. 특히 네. 유럽 경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 일본 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아마 3분기가 피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을 격차를 본다 하더라도 3분기가 최고치였고 좀 둔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그림이고 2024년까지 열고 봤을 때는 뭐 올해 압도적이었던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좀 다른 나라들하고 키가 맞춰지거든요. 24년에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달러 강세 압력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원달러라고 위안하겠죠. 달러는 지금 107을 넘나들고 있는데 원달러라고 위안화는 그보다는 좀 덜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수출 개선, 중국 경제 지표들 개선이 상대적으로 좀 원화가 달러보다 좀 강한 흐름, 위안화가 달러보다 좀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네. 달러 강세가 조금만 슬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좀 국내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꺾여야 할 텐데 이게 네. 또 너무 또 고공행진을 펼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부담감과 심리적인 위축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께서는 좀 이게 필수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돌아올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4개월 연속 매도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를 빼고 보면 3개월 연속 순매수입니다. 아,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서 그쪽 그렇군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뭐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네. 금융주와 통신주들은 사고 있어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탄력이라든지 수급이 주도력은 조금 약한 상황이겠죠. 원달러로 워낙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매수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라는 것보다도 외국인이 매수,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한데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같이 외국인이 차별적으로 사는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만 팔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이 딱 보면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명암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섹터였는데 반도체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죠. 맞아요. 그 실적에 있어서.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전망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좀 봐야 될 것은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7, 8, 9월 달에. 7, 8월 달은 좀 부진했지만 9월 달에 그 모든 것을 메이크업할 정도로 좋았고 네. 오늘 발표될 산업생산지수나 투자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의 힘으로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근 실적 전망이 조금 불안정하고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들이 남아있는데 이로 인한 가격 조정이 있다면은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우리가 좀 담아야 될 업종 가운데 반도체는 포함될 네. 거고 또 다른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았었는데 최근 실적 전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동차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그쵸. 있죠. 그리고 기계하고 조선 업종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실적도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요 4개 업종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지금 하단부에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한데 한번 요 업종들을 가지고 좀 버텨내신다면 네. 아마 10월 후반, 11월 달 들어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이제 저점 매수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네.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렇고 지금 좀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채권금리와 달러 흐름들은 좀 오버슈팅, 좀 많이 올라오는 그림인데 좀 과한 흐름이 나타난 다음에는 좀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공포감에 같이 휩쓸리기보다는 공포 심리가 더 커질 때마다 좀 더 담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 이경민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굳건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